의원님이 나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 네. 아니 X에 아니 중국 국적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 또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들이 막 엄청나게 막 달리는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중국 국적? 네. 이걸 딱 발견하셔가지고 비판을 해주시고 올리셨던데 이거 좀 몰랐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직접 좀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걸 찾아주신 그 SNS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처음 찾은 것은 아니고 네. SNS에 지금 엄청 어떻게 보면 저걸로 부글부글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들을 보고 찾다 보니까 다른 저보다 더 훌륭하신 더 날카로운 분들이 저런 것들 많이 찾아놓으셨는데 제가 예시를 든 것이고요. 실제로는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그 저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X라는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그렇죠. 네, 플랫폼 X가 됐고, 그러니까 트위터 X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트위터 X를 인수를 하고 나서 기존에도 일론 머스크가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어요. 미국에서도 지나치게 좀 중국에 친화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SNS 활동이 너무 많으니까 과연 미국민들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중국 관련돼서 조직적인 무슨 댓글 활동이나 이런 SNS 활동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던 차에 인수를 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 접속지가 원래는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쩌다가 공개했는데 저게 드러난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 대표가 봤을 때는 이게 중국에서 SNS 활동을 하는 게 반칙이라고 본 거죠. 사실상 미국인인 것처럼 하는데 접속지를 확인해 보니까 나이지리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터키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접속지는 우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접속지가 중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국인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매우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사실은 중국에 어디 출장을 갔을 때 그 잠깐 접속하면 접속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다운로드 받은 최초의 그 앱을 다운로드 받은 나라와 또 현재 접속지 국가가 동시에 뜨는 거거든요. 그 둘 다 한국이 아니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우리 옆에 있는 일본도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접속지가 중국인 게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트위터 X뿐만 아니라 메타라고 해서 왜 우리 페이스북이랑 그 인스타 하는 데서도 공개는 안 했지만 이걸 조사해서 이게 실제 뭔가 조직적으로 정상적인 SNS 활동이 아니라고 하는 계정을 수만 개를 한꺼번에 삭제한 적도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게 SNS 활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이 각자 가입해서 자유롭게 의사표명을 하고 서로 교감하면서 남의 의견은 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도 보고 내 생각도 좀 정리도 하고. 그래서 언론이 형성되는 거죠. 토론도 하고 형성되는 건데 거기에 뭔가 조직된 활동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그 지금은 이제 증거들이 단편적이어서 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 접속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그 트위터 X에서 국가 접속을 딱 발표하고 나서 이게 자기 국가가 솔직히 밝혀지지 않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대륙으로 또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동아시아나 뭐 이런 데로 쫙 변경된 계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원래 설정돼 있는 그냥 대한민국 국적 그대로 놔두지 굳이 대륙으로 바꿀 이유도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이제 중첩되면서 이게 지금 우리 안보 이슈나 여론 이슈에 있어서 이게 지금 과연 자유롭게 SNS 하는 정상적인 활동이 맞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 제가 한 명을 딱 예시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 군주민수라는 그러니까 뭐 개인 이름이 특정되는 거 아닙니다. 군주민수는 그냥 사자성어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군주민수 계정을 보면은 7년간 65,200개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휴일도 없이 매일 26개나 27개의 글을 직업이네요. 올립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SNS 엄청 올리거든요. 네. 하루에 뭐 저는 정치인이니까 거의 직업이잖아요. 근데도 제일 많이 올린 날이 한 대여섯 번? 그리고 대부분 안 올리는 날도 있고 한두 번 올리잖아요. 근데 26, 7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업무 시간 8시간 중에 1시간에 서너 번씩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네 기업. 예. 그리고 어떤 글도 전부 다 100% 국민의힘 관련돼서는 비난하는 비난하는. 내용. 네. 민주당 관련해서는 옹호하는 내용. 여론 조작이네요. 네. 근데 접속지를 확인해 봤더니 중국.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많습니다. 이게 좀 이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전에 신의 한 수라는 영화 아세요? 뭐 그 바둑 두는 영화인데 바둑 두는 영화. 예. 그 되게 재밌거든요. 액션도 들어가서 저는 그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그 왜 우리 유튜버 중에도 신의 한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 신의 한 수 예고편이 딱 왔는데 댓글에 수십 개의 댓글이 한꺼번에 달렸는데 뭐 그냥 이 유튜버 보지 마세요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뭐 친일 매국 유튜버입니다 해서 엄청 비난하는 내용이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신의 한 수 유튜버를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아 영화인데. 네. 근데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신의 한 수 영화와 신의 한 수 그걸 유튜버를 구분할 수 있죠. 구분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오. 100% 중국인이고 이건 보도도 났어요. 뜬금없는 공격. 근데 이게 지금 그 우미오당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국의 우미오당 조직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음모론 비슷한 거는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전부 다 근거가 있고 보도가 나거나 실체가 확인된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미오당이 뭐냐면 이 오마오가 중국 돈의 오마오가 90원이거든요. 댓글 하나당 90원을 받고 단다라고 해서 우미오당 그러니까 한글로는 오미당이에요. 근데 우미오당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중국 현지 언론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하냐면 중국의 어떤 체제 수호를 위해서 댓글을 다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댓글을 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령을 내렸을 때 그 지령에 맞춰서 댓글을 다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그 영유권 분쟁이 있을 때 막 그쪽에 접촉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X의 계정 접속을 다 막아놓은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속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우회 접속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이건 이상하고 좀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 특히 안보하는 쪽에서는 우리 여론 조작에 예를 들어서 친중 세력이나 어떤 조직적인 댓글이 있다 그러면은 제2의 드루킨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해외 외세가 관여된다라고 하면은 내정 간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국정원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북한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기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450억인가 하는 거를 한꺼번에 해킹한 조직이 있는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뭔가 해킹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상화폐 관련돼서 탈취를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북한 소행 아니야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혈통같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버 국토 수호 전쟁이라고 이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 지켜야 돼요. 우리 SNS 활동에 저는 그 네이버나 다음 댓글에 대해서도 이 국적을 좀 표기하는 거는 도입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법안을 제출한 상태죠? 네, 김기현 우리 대표가 대표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올리지 않아서 논의는 못 되고 있는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인이 내가 댓글을 달아요. 근데 내 국적이 옆에 달린다고 해서 내 이름이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디만 공개되는데 그럼 그게 뭘 문제입니까? 나한테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네이버 했을 때 실명제가 아니었어요. 가명으로 다 가입 가능했습니다. 근데 인터넷 댓글에 뭔가 그 인신 공격성이 너무 많고 부작용이 많이 커지니까 그렇죠. 실명으로 했어요. 그때도 굉장히 사생활 논란이 많았지만 되고 나서 보니까 확실하게 자정 활동이 됐잖아요. 됐죠.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훨씬 더 가벼운 조치예요. 국정만 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 보이스피싱도 어떻습니까? 카카오톡에 옛날에 메시지 했을 때 나 엄마인데 5만 원만 붙여줘. 뭐 이런 식의 보이스피싱이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적을 표기하게 하니까 그 수법이 싹 사라졌죠. 물론 다른 수법으로 진화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꿈으로써 이거는 좀 바꿔 나가야 되는데 저는 댓글 국적 표기제 필요하다라고 보고 민주당이 만약에 이런 그 지금 이런 류의 사이트들이나 SNS 활동을 보면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 전체 여론으로 봤을 때 이런 정황이 있으면은 그 당에 대한 유불리를 넘어서서 이거는 대한민국 국익하고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안보하고 직결된 문제죠. 네, 그거는 철저하게 그 검사를 하고 확인해야죠. 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정당의 그냥 당내 당량을 떠나가지고 이거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냥 그 SNS에 자기가 쓴 사람의 국적 내가 어디서 썼는지 국적 표기하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이거는 그냥 안보와 관련 문제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런 사이트도 대한민국 국민일 수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인데 중국에서 사업차 오래 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국적이 표기돼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그냥 국내 사정은 국내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접속지가 이게 중국이거나 미국이거나 교포거나 이게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이 해외 교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안다라고 해서 무슨 그 여론 형성이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미 트위터 X에서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 네. 국가 안보 관련해서라던가 최근에 보면 또 중국인 관련해서 범죄가 좀 많아지고 있죠. 저는 중국의 범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어제 막 그 추경호 대표 영장도 청구되고 뭐 패스트트랙 항소도 포기되고 하는 와중인데 저는 SNS 그 글에 중국인 범죄 관련된 거를 메인으로 썼거든요. 근데 제가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썼어요. 이게 제가 그 보도낸 내용을 약간 소개해드리면 이게 전에는 없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기여한 한국 국적이긴 하지만 중국 기여자가 중국인을 한 명 또 데려와 가지고 둘이서 범죄를 꾸민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너무 끔찍해요. 오로지 돈만 노린 범죄예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나는 살인 사건은 우발적이거나 혹은 뭔가 싸우다가 격발돼서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렇거든요. 순수하게 돈을 노린 캄보디아형 납치 살해 사건이 대한민국 항복판 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거네요. 발생한 거예요. 너무 끔찍합니다. 그리고 저 범행을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미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분들이 아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차 좋고 뭔가 돈 많아 보이면은 그냥 납치해가지고 고문해서 돈 뜯어내고 죽여서 파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냉동 탑차 준비했고요. 도끼랑 전기 충격기랑 또 실제로 쇠망치 준비했어요. 그리고 범행 시신을 나중에 죽일 걸 예정한 거죠. 시신을 은닉할 장소도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어디 도피할지도 미리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그 사람들 범죄자의 SNS 활동에서 다 걸린 겁니다. 실제로 자기들 카톡도 다 연결해서 보니까 지들끼리 그렇게 짜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꼭 중국이라고 특정 국가를 그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범죄 같은 경우는 범죄를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은 잡을 방법이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범인 특정도 어렵습니다. 국내 기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은 어떻게 보면 데려와서 약간 청부살인처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